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메타라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은 삼국지 전략판 사건전법 총정리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총 28개의 전법 중 에스크 전법 23개의 사건전법을 별점으로 표시해서 중요도를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사건전법이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시즌 7이 아니라서 열릴 사건전법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전법은 태평도법입니다. 중요도 5점짜리로 가장 사기전법 탑5를 만든다면 태평도법도 당당히 들어간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유 액티브 증가로 어떤 덱이든 최소한 밥값을 할 수 있게 하는 전법인데, 부가 효과로 황건군 주장이 썼을 때 부장도 발동률 증가가 붙어 있습니다. 다음 패치 때 상향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건 전법은 금범군입니다. 대체적으로 감령이 들어간 덱에 많이 쓰이는데요. 필수까진 아니지만 있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중요도 3점을 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쓰이는 덱은 감태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 전법은 삼세진입니다. 삼세진은 덱의 다양성을 늘려주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덱을 이용하여 특이한 창작 덱도 만들 수 있고, 가조자, 여화황 등 많은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중요도 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건전법은 삼군압도입니다. 삼군압도는 진격의 고기방패 덱인 세유전을 쓰거나 화전으로 쓰이는데요. 아무래도 반격은 무력 장수 반격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장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중요도 2점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건 전법은 귀신의 힘인데요. 여곽황, 여태황, 여화황을 쓰실 때 무조건 필수인 전법입니다. 쟁을 하실 때 헤드샷 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도 5점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건 전법은 화치 원료입니다. 연소 덱에 쓰기에 나름 좋을 것 같지만 연소 상태일 때 시너지가 무기 공격 발동이라 보니까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나마 5군에서 6군 정도로 쓸 때 활용하실 수는 있으나 많이 쓰이는 전법이 아니기 때문에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건 전법은 혼자만의 싸움인데요. 역시 중요도 2점으로 쓸 수 있는 장수가 정보, 주태, 조조 정도로 제외하면 딱히 쓰기가 어렵고 굳이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2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사건 전법은 청주병입니다. 청주병은 저번 패치에 상향을 한 전법인데요. 전법 자체가 데미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량 증가인데 스탯 증가가 없어서 쓰기가 약간 애매합니다. 차라리 청주병 대신 대극사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중요도는 1점입니다. 딱히 필요하지 않으신다면 조조를 세이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건 전법은 군민이로입니다. G 방어군 중에서 최고로 평가받는 전법입니다. 특히 사마반패 덱에 쓸 경우 4턴까지 많이 버틸 수 있고 지력, 통솔이 높은 조조에 딱 맞는 전법입니다. 사마방, 조과정 등 모든 조합에 방어 전법이 필요하실 때 쓰셔도 무관합니다. 별점은 당연하게도 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사건 전법은 바로 호영무전입니다. 중요도는 4점으로 특히 장비에 가장 많이 쓰이는 전법인데요. 물론 호영무전이 없어도 쓰실 순 있으나 장비의 확정기를 올리기에 가장 좋기 때문에 보험 방패 덱을 쓰실 분들께는 꼭 필수인 전법입니다. 11번째 사건 전법은 위약적인 자태인데요. 중요도는 3점으로 특정 덱에 쓰이는데 없어도 대체할 전법이 있는 전법입니다.
특히 손능주에 썼을 때 효율이 나오게 되는데 요즘에는 무장 해제 비율이 적어서 적진 함락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12번째 사건 전법은 호위군으로 중요도는 2점입니다. 그나마 쓸 수 있는 방패덱을 찾는다면 유관장에 쓸 수가 있는데요. 유관장에는 단짝 친구인 함진영이 있다 보니까 굳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나마 전위 방패덱을 쓰실 경우에 간혹 쓰이는데요. 선호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13번째 사건 전법은 무너진 제방입니다. 무너진 제방은 시즌7에 새로 나온 전법인데요. 장비 파괴라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량이나 발동 확률 그리고 수공이라는 점에서는 중요도 3점으로 간웅 조화장 혹은 천공 장갑 같은 특정 덱들을 카운터 치기에는 쓸만하지만 아직까지는 쓰임새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14번째 사건 전법은 솔선수범입니다. 솔선수범은 최고 사기전법을 찾으면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사기전법 중 한 개인데요. 기본적으로 패시브, 지위를 건드리는 전법은 이때까지 없었고 솔선수범만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선 플러스 병무는 거의 한 세트처럼 쓰이게 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전법이라고 생각됩니다. 15번째 사건 전법은 끝없는 분전입니다. 범위 공격 시 피해량 증가로 그나마 쓸 장수로는 마초 정도인데요. 사실 마초 자체가 좋지도 않고 쓸 이유도 없기 때문에 끝없는 분전도 안 쓰이는 전법입니다. 중요도는 1점입니다. 16번째 사건 전법은 무봉진인데요. 무봉진은 중요도 4점으로 현재 쓰이는 덱은 별로 없으나 진법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으로 4점을 주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척덱, 관관체에 쓰다가 그나마 무봉 황충덱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17번째 사건 전법은 불타는 군형입니다. 시우금지라는 점과 2턴 지속이라는 점에서 전에는 좋은 전법이었으나 현재 너프를 통해 1턴 지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좀 까인 3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18번째 사건 전법은 성벽사수인데요. 성벽사수는 중요도 3점으로 현재 강제방에 가장 많은 비율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외의 덱이 힐이 필요하다 싶으신 경우에는 한 번쯤 넣어보셔도 무난한 전법입니다. 19번째 사건 전법은 바로 초선차전인데요. 이것도 역시 최고로 뽑히는 사기전법인데 지금도 꽤 좋은데 원래는 75%의 확률을 가지고 있었다, 너프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는 너무 찰떡궁합인 전법이고 사기전법 투표에서도 압도적 1등을 한 전법입니다. 20번째 전법은 달리는 철기입니다. 여각황에는 꼭 필요한 사건 전법 중 한 개인데요. 이건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쓸 수 있는 게 여포덱밖에 없기 때문에 별 5개를 주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4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21번째 전법은 맨몸의 혈전입니다. 맨몸의 혈전은 송능주, 하조각 등 학살하는 덱에 무조건 들어가는 전법인데요. 또한 초반 개척덱에도 많이 쓰이니 꼭 필요한 전법입니다. 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22번째 전법은 태군 공격인데요. 유관장, 유관이, 유장위 같은 방패덱에 쓰이는 딜과 힐과 전법입니다. 꽤 좋은 전법이면은 불명하나 방패병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23번째 전법은 막다른 길인데요. 미연 그리고 관음병이 쓰이고 개척에도 꽤 좋은 전법이긴 하나 필수 전법이 아니기 때문에 별 3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3개의 전법을 돌아봤는데요.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 중요도 5점에 태평도법, 삼세진, 귀신의 힘, 군민이로, 솔선수범, 초선차전, 맨몸의 혈전이 있고요. 중요도 4점에는 호영무전, 무봉진, 달리는 철기, 태군공격, 중요도 3점에는 금범군 위협적인 자태, 무너진 제방,
불타는 군영, 성벽사수 막다른 길, 중요도 2점에는 삼군합도 화치원료 혼자만의 싸움 호위군, 중요도 1점에는 청주병 끝없는 분전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삼국지 전략판 사건 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